안녕하세요. 최종훈입니다. 3월 19일 저녁에 나왔던 한미통화사업 체결 이 소식으로 오늘 장의 반등이 예상이 됐었는데 이유는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통화사업 계약 체결이 왜 호재가 아닌지 그리고 지금 이걸 왜 체크하고 가야 되는지 본론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한미통화사업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호재가 아닌데 호재가 나온 것처럼 느껴져서 반등하는 것.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어제 저녁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통화스와프 먼저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뉴스가 나왔었느냐? 트럼프의 유가시장 개입. 정확히는 예고였어요. 예고편. 요것이 예고되면서 반등이 출현됐는데 사실 먼저 나온 뉴스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하락의 원인을 아직도 코로나 이슈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2008년에도 똑같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뉴스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FED 미국 연준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14개국, 이번에는 6개국이었어요.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10월 30일에 300억 달러 규모, 지금은 600억이고요. 그때 당시 통화 가치로 따져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였느냐? 이 당시에 통화 스와프 하고 나서 1,500원까지도 갔었으니까 1,500원을 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잡으면 좀 그렇고 1,3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따졌을 때 약 40조 원 규모로 해가지고 스와프 진행이 됐었다. 이번에는 600억 달러죠? 그러면 얼마예요? 70조 수준이요. 지금 1,25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한국은 금융시장의 안정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데 이거 팩트인지 체크를 해봐야죠. 자, 2008년도 10월 말 통화사업 체결 당시 체결 이후에 1,3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었는데 그 직후에 어떻게 됐어요? 2주 있다가 다시 한번 1,400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안정세를 찾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1,500원을 돌파해가지고 1,600원까지 가요. 와, 환율이 주가보다 더 잘 올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아, 통화스와프는 호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0월 30일 여기입니다. 호재인 것처럼 보여졌으나 사실상 이거 체결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 한 번 더 하락했다. 그럼 이거의 호재인가요? 아닌가요? 200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아니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떤가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이건 호재가 아닙니다. 왜? 원인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 전쟁에 의해서 미국의 원유 기업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해져 있고 유가가 반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미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유가 반등이 안 나왔었다라고 하면은 트럼프의 유가 시장 개입설이 안 나왔었다라고 하면은 유가는 빨간불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증시의 반등이 출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요. 통화스와프 효과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칭할 수도 없고 그냥 악재다. 아니면은 호재가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애초에 처음부터 호재성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이슈였기 때문에 저는 호재라고는 표현을 했지만 간접적 호재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단순히 그뿐이었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락장이 출현됐을 때 통화스와프를 실시했었고 이때 300억이었죠. 이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반등 요인 아니었죠? 이 이슈 나오고서 한 번 더 추가 하락했었으니까 호재가 아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락장 진행 중에 통화스와프가 실시가 됐는데 효과는 다른 데에서 나왔다. 유가 상승이 반등 요인이었고
사실상 통화스와프는 호재도 악재도 아니었다라는 거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요점이 뭔가요? 결과가 뭐냐고요? 이거는 그냥 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마이너스 통장 한도 늘려준 거예요. 사실상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무슨 국가예요? 기축통화국이고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세계 패권 1위 국가만 할 수 있다. 경제력 말고 군사력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군사력이 기반으로 됐을 때, 군사력이 기반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축통화국 미국. 미국이라서 가능한 거고 더도 덜도 말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은 비상금 통장이죠. 비상금 통장에 비상금이 조금 더 채워졌다.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고 저 역시도 유가 반등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트럼프의 유가 시장 개입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 플라시보 효과라고 표현도 안 했을 거예요. 호재처럼 보이는 호재 아닌 그냥 이슈라고 해서 정리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게 진짜 바닥이냐 아니면은 가짜 바닥이고 다시 한번 저점 갱신이 진행이 되느냐 진짜로 경제 위기가 오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동소이하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하락 1파와 그리고 반등파는 안 따질 거예요. 1파, 3파, 5파. 지금 방향성이 하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플랫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으면서 플랫파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가 반등 포인트가 잡히는 위치다 라고도 가설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가설을 세우는 건데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이제 유가 시장에 개입하고 나면은 저는 이거를 진짜 가바닥이 아니라 진짜 바닥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근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가 여기까지가 진행이 된 거고요. 앞으로의 미래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트럼프가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유가를 때려잡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다시 한번 까불지 못하게 제압을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역헤드앤 숄더 패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V자 반등 형태의 아주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혹여라도 유가가 안 잡힌다. 유가가 안 잡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잡을 수 있는 건 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라는 겁니다. 더 나빠질 상황은 없어요. 유가가 현재 상태 30달러 순에서만 머물러 준다라고 하면은 반등은 안 나오더라도 추가 하락도 안 나오는 정체기로 겪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는 지수는 반등을 못하더라도 개별주는 시장이 안정화를 찾았다. 반등은 못하지만 하락할 일은 더 이상 내비쳐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개별주 반등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악재 가설은 요겁니다. 결국에 트럼프가 유가를 잡긴 잡았는데 유가를 잡은 타이밍이 골든 타이밍을 놓쳐서 증시는 계속해서 침체 분위기로 흘러가고 유가는 뒤늦게 잡혔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된다? 미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CP 매입 부도 우려가 있는 회사채를 정부가 매입해줘가지고 금융기관이 맞이할 수 있는 금융위기 그거를 면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뒤로 지체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CP 매입 대상에 못 들어간 신용등급 낮은 기업들 요 기업들이 줄줄이 도미노로 무너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꼬리 자르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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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B, 더블 B
B 있는데 CP메이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 상위부터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가 반등이 늦던가 아니면은 트럼프의 시장 참여, 시장 개입의 타이밍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하나씩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된다.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된다는 것은 부도입니다. 부도. 늦으면 늦을수록 부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008년 수준의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이 신용등급 낮은 회사들의 회사채를 갖고 있는 CP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면서 증시는 한 번 더 패닉. 패닉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6,000포인트 초반선 나스닥. 이거 너무 부정적인 재수 없는 소리라 가지고 여기서 그만둘 겁니다. 추가 하락이 조금 진행될 수 있다. 대신에 결국에는 무너질 거 다 무너지고 나면은 악재가 다 소화된 거기 때문에 악재가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이슈에서 그 관점에서 이러한 반등이 추진이 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저점 한 번 더 갱신하고 나서 급반등이 출현되는 그런 패턴이죠. 하락 진행이 조금 더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진짜 그냥 낮은 가능성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나서주기 시작했으니까 반등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여기서 결론을 지을 수 없다는 게 참 답답하지만 이번 방송의 목적은 요거 통화스와프가 절대적으로 호재가 아니었다라는 점, 호재처럼 보이는 그냥 심리적인 호재였다라는 거, 플라시보 효과를 가져올 만한 내용이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점까지 전달해 드렸고 혹여 생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만한 최악의 상황,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주말 편히 쉬셨으면 합니다. 하락장이 끝났을지 안 끝났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주 하락장은 일단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유가 이슈 체크하면서 다음 주 시장도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